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 동사편 이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뭘 하고 있냐면요. 우리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자, 특히나 이 행동 부분에서 주인공이 실제로 이동을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우리 가다라면은 이 go라는 절대적인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얘가 움직였다는 표시만 주고 얘가 실제로 이동을 할 때는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방향을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움직였다는 표시 계시고 이때 별다른 동작의 특징이 없으면은 go나 come 같은 걸 내가 바꿔서 쓸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의 구체적인 모양새가 달라지면은 그 모양새를 좀 강조해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학교에 갑니다. I get to school. 내가 학교에 걸어서 가요. I walk to school. 내가 뛰어갑니다. I run to school. 내가 학교에 기어갔어요. 그럼 I crawl to school.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올라갔어요. 이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쓰면 돼요? 그냥 내가 내려갔다고 표현할 때는 그냥 down.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올라갑니다. 그럼 I get up 또는 I go up. come이나 go나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방향에 상관없이 쓰고 싶어서 저는 보통 get을 계속 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I get down. 가다를 그대로 살리면 I go down.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이 up, dow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up, down 다음에 어떤 단어를 바로 붙여야 돼요. down 뭐뭐뭐 up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바로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라는 엄청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굴뚝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원래 굴뚝은 누가 타고 내려가요? 아, 산타요? 네, 산타 또는 도둑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시던데 그나마 산타가 먼저 나온 분들은 아직까지는 마음이 순수하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내가 굴뚝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럼 일단 내려가면 뭐 쓰면 돼요? down을 그대로 쓸게요. I get down.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면 난 내려갑니다인데 내가 굴뚝을 따라서 하고 싶으면 down the 굴뚝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굴뚝 같은 단어는 모르시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 모르시면 down the 굴뚝 한글로라도 그냥 표현을 해주시고요. 얘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무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걸 해도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I get down the tre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런 내려가는 모습만 했었는데 이거 꼭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려가면은 다 down을 쓰시면 되고요. 자, 내가 언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 I get down the hill. 이렇게 바로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이때 별다른 동작의 특징이 없으면은 그냥 get을 쓰고 있는데 이때 동작의 특징이 있으면은 그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바꿔서 쓰시면 되죠. 내가 언덕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미끄러지다는 슬라이드를 바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거 이 빼고 I slip down the hill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내려갑니다 라고 하시고 싶으면 I slide down the hill. 자, 사정이 있어서 내가 언덕을 기어 내려갔어요. 네, 너무 험한가 보죠. 자, 그럴 때 내가 언덕을 따라 기어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crawl down the hill.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이 정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나무 타고 내려갔으니까 이번에 또다시 나무 타고 올라가면 되죠. 어떻게? I get up the tree.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I get up the 사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사다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adder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얘도 모르시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한테. 자, 그래서 I get up the ladder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할 때는 그때마다 꼭 이렇게 같이 짝을 이뤄서 쓰는 다른 이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 모양새 단어를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항상 쓰는 단어가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climb, 원래는 올라가다 이런데 얘는 보통 뭐 할 때 많이 써요? 우리 등산하다 할 때 많이 쓰죠. 영어에 등산하다라는 표현을 살려줄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climb이 있고 go
하이킹이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를 아실까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클라이밍이에요? 고 하이킹이에요? 고 하이킹입니다. 자, 우리는 클라이밍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클라이밍은 누가 하냐면, 그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전문 산악인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덜 와닿아서 제가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은 어몽길 대장님입니다. 그러면 어몽길 대장님이 하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산 말고 우리가 가는 지리산, 한라산 뭐 이런 데는 요새 지금 우리나라 산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산을 정상까지 나무 계단으로 다 쌓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그냥 하염없이 걷기만 하면은 다 정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등산은 전부 다 그 하이킹을 쓰시면 돼요. 자, 클라이밍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약간 수직으로 밀착하는 느낌이 들 때 클라이밍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리산을 가더라도 정말 암벽을 타고 진짜 이렇게 밀착해서 가는 경우면 클라이밍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두 발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면 그 하이킹. 이 정도 느낌의 차이는 하나 좀 챙겨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다리 탈 때도 이렇게 딱 밀착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느낌을 좀 많이 살려서 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I climb up the ladder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climb up the ladder.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I climb down the ladder 하고 완전 신나서 우리가 열심히 대답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climb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전에 보면은 오르다, 네, 등산하다 오르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라는 표현은 I climb down the ladder가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타고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클라임도 오르다의 뜻이었고 업도 오르다의 뜻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 우리가 소위 동사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과 이 방향이 지금 다르죠. 그럴 때는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애는 이 아이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동을 할 때 실제 이동했다는 그 결과물 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로 가고 걔네들은 to, up, down 얘가 진짜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자리는 그 모양새를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일단 내려가니까 아까 원래 클라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면 대충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면 아까 올라갔던 그 모양새로 내려가는구나. 이 정도 느낌만 좀 챙겨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해드리려고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고정된 뜻이 있는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 동사대로 처리를 하려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말의 서술은 반드시 여기 어떤 서술어 동사를 찾아가지고 말을 하려는 그런 습관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 관련된 애들은 내가 이 뒤에 있는 애들로 만들어 쓰고 여기는 내 모양새 결국은 주인공이 지 팔다리로 실제로 하는 모양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얘가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I spoon the sau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푼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숟가락이에요. 이거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그게 뭔가 이렇게 동사로 어떤 뜻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문맥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정해진 뜻이 아니라 문맥에서 숟가락 갖고 뭔 동작을 했구나.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숟가락에서 이렇게 그 동그란 뒷면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뚝뚝 떠넣는 거, 소스를 떠넣는 모습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 이런 모양도 있어요. I cup my hands, I cupped my hands 이렇게 하면은 컵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컵은 그냥 컵이에요. 얘는 전혀 동사의 뜻이 없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샘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컵이 없을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손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컵 모양으로 만들죠. 그런 것들도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거 그냥 컵 모양으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원래 그 동사라는 게 영어에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팔 다리를 가지고 자기 몸에 붙은 걸로 하는 대충의 모양새를
기준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움직임 관련된 애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서술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다 뭐 이런 류의 서술어 뜻은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어져요? to, up, down. 그리고 여기는 별게 없음 이동했다는 표현으로 get이나 go나 come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쓰고요. 구체적인 모양새를 강조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꿔준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그 동사편 교재 2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다음 문장들을 더 연습해 보아요. 이 부분을요. 오늘 배운 원리를 가지고 저랑 같이 빠르게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새가 날아서 올라갔어요. 그냥 새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the bird got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날아서 올라갔어요. 그럼 the bird flew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우리 전에 어순편에서 이렇게 어순편 듣고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소부화에 나오는 고양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냥꾼이 오니까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바로 1초 만에 뛰어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The cat 뛰어 올라갔으니까 ran up the tre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나뭇잎이 떨어졌어. 우리는 이 떨어지다라는 서술어를 쓰는데 결국은 얘 몸 자체가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죠. 어쨌든 지가 이동을 하니까 나뭇잎의 입장에서는 얘 몸통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면 일단은 down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하게 쓰는 게 the leaf got down을 쓰시면 되고 이때는 보통 모양새를 떨어지다를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fall을 써서 얘 과거꼴인 fell dow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런 감각들을요. 혹시나 여러분 이제 평소에 미드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미드를 보면서 내가 언제나 저걸 자막 없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좀 세우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미드 보시다가 저 장면에서 이렇게 새 날아가는 장면에 the bird flew up 이런 표현을 쓰네. 아니면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에 그냥 진짜로 up the tree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러면 저런 거 쓰는 거구나. 그런 걸 한 번씩 유심히 살펴보면서 평소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요. 조금 더 이 감각을 빨리 익힐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업다운의 또 다른 활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